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얘기를 저희가 좀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주제부터 보시죠. 네, 먼저 전장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나눠볼 거고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M&A가 무산이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가 험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발표되는 오는 24일이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두 개 이슈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미 저희 새벽반 채팅방에서 이 전장 카메라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가장 핫한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차장님도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더 세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섹터가 이쪽이다. 자세한 얘기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아니 왜냐하면은 지난해 연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유망 섹터로 차장님은 나는 자율주행 진짜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를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뭐 LG 이노텍의 테슬라 수주 소식도 있었고 자율주행 테마의 최대 수혜 부품으로 이제 꼽히는 게 카메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카메라 섹터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때요? 자, 일단은 자율주행이라는 떡밥이 던져지면서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의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카메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장도 그냥 그렇고 뭐 일본 중국장도 그냥 전향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좀 매를 세게 맞고 있는 느낌이죠. 거기에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제가 올해 생각하는 대한민국 증시 이슈 중에 가장 찝찝한, 가장 기분 나쁜 것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인데 뭐 이번 주에 청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약이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도 저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은 것은 상장 지나고 나서 상장한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철저한 수급 때문에 수급의 꼬임 현상으로 주가가 빠지는 거에서는 철저한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을 관점으로 매수 기회로 담아가야 될 시장의 핵심 섹터 하나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모든 4차 산업과의 혁명과 관련된 부분에 눈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입력장치의 핵심이 될 텐데요. 그 안에는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드론이 카메라가 없으면 장난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드론, 뭐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올해 핵심 키워드가 또 이제 애플에서 XR 기기지 않습니까? AR, VR도 카메라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율주행,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메라라는 부분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차치하다 하더라도 스마트폰과 이제 자율주행 두 키워드만으로도 카메라는 충분히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주가는 더는 빠질 수 없다라는 하방 경직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를 상단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가 이제 자율주행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중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살짝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하이엔드급은 무조건 폴더블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800만 대 팔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삼성전자였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1,5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플러스 이제 중국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전망이 애플에서 폴더블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이 될 텐데 어쨌든 하이엔드급에서 폴더블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카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중저가 폰의 사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를 놓고 막 박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속으로 좀 쾌재를 외쳤었는데 실제로 이때 우리나라 이제 갤럭시 A가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날개를 폈었죠. 하지만 작년에 다시 그래도 가격 경쟁 면에서는 이제 중국 샤오미 폰이 확정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빼앗기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라든가 중동 시장에서 중저가 폰이 굉장히 사양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는 갤럭시 A 하면은 부모님 사드리는 폰이지만 네. 지금 중동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메이드에서 게임하면서 이제 피투원이라고 해서 돈 버는 게임이 출시되면서 이런 게임이 또 하나가 출시된다고 한다면 중저가 폰에 대한 사양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의 기대감인데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저가 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카메라들이 조금 더 좋은 사양으로 진화되고 있고 카메라 장착 대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조금 비싸다라는 논의는 제쳐두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쪽 섹터가 요즘 정말 시장의 대세라는 점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카메라라는 이 키워드로 저희가 스마트폰 쪽 그리고 전장 쪽은 아직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이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과 관련된 카메라 시장의 성장성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이 전장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는 것에 대한 핵심 트리거로 보고 있는 종목이 저는 세 종목이에요. LG전자, LG이노텍,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입니다. 특히 LG전자와 현대오토에버는 전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아니면 다른 종목 걸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LG전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른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은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LG전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전장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카메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카메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에 대해서는 실적 밸류에이션은 스마트폰이 탄탄하다라는 점 여기에 얼마만큼 전장에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 그때 매수 타점은 늦습니다. 네. 전장 밸류를 얼마를 줘야 될 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얼마만큼 밸류를 줘야 된다라는 것 시장에서 정당성 부여될 때는 이제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지금 전장이 어느 상황이냐면 테슬라에서 삼성전자랑 손잡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쁘게 얘기한다면 TSMC에 준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삼성전자에 준다라는 좀 나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 이게 나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됐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쪽으로 볼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애플카에서도 실무진들이 우리나라 극비리에 방문했었다. 굳이 극비리인 게 있을까요? 극비라는 것은 애플 쪽 입장이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애플카 쪽에 대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면 올해 키워드는 시장에 성장 밸류를 줄 수 있는 키워드는 솔직히 LG 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배터리라는 부분은 시장이 한번 밸류에이션 평가가 있었으니 올해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쉬운 쪽은 오히려 애플카와 관련된 그다음에 테슬라와 관련된 전장 쪽이다라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제가 성장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는 트레이딩이다라고 좀 트레이딩을 하십시오. 2차 전지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에너지솔루션 상장 전에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전장 쪽은 지금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트레이딩이 아닌 꾸준히 들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 전장 쪽이다. 전장의 그중에 핵심은 카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장을 우리가 정말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오늘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카메라 쪽에 좀 집중해서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장 카메라 관련주 시장에서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급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전장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라는 것을 통틀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전장 쪽으로 가려면 센싱, TF
TOF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3D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거에 관련된 주는 LG이노텍, 삼성전기는 당연하겠고 네. MC넥스, 자화전자, 나무가, 동원, 아나텍이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폴디드 줌이라는 것이 성장 날개, 성장 밸류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자화전자랑 옵트론텍이 이 키워드를 갖고 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탑픽 종목은 저는 자화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AF 액추에이터, 즉 이제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특히 엔코더라는 기술은 삼성전자 공동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자화전자가 얼마 전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갭 상승을 하고 지금 그것에 아주 매물을 잘 받아주면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감히 탑픽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제 마음속의 탑픽은 늘 말씀드리는 게 MC넥스랑 자화전자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 뭐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탑픽 종목입니다. 애플 향해 공급을 위해서 증설을 했다? 그럼 이제 얼마만큼의 추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MC넥스 스마트폰 쪽이 이제 매출 비중 90%가 전장이 10%인데 이 10%만으로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장 카메라 쪽에서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탑5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는 화소가 뭐 1억 화소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전장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화소는 200만 화소 정도니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 화소더라도 이 하나의 픽셀이 굉장히 중요해서 신뢰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탑5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90%인데 이쪽도 제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전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MC넥스. 여기에 전장으로서 독보적인 자기의 밸류, 성장 밸류를 줄 수 있는 종목이 MC넥스지 않냐. 그래서 좀 두 종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전장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로 자기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MC넥스라고 보는 것이고 애플이라는 키워드로서 성장의 날개를 좀 달 수 있는 것이 자화전자다. 두 종목이 핵심 종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이 차트도 좋고 키워드도 좋아요. 이제 TOF 기술과 3D 센싱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업,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나무가인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 시장은 차트 보고 한 입 먹고 일단은 먹었으면 나오자 뭐 이런 걸로 대응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인데 나무가는 12,000원이라는 자리를 지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탄력받는다고 한다면 좀 새로운 주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냐 하는데 지금 딱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옵트론텍이었어요. 저도 매수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카메라는 조금 버릴 섹터가 아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참 한숨 돌리셨어요? 한숨 돌 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짭짤한 수익이 나서 한번 매도하고 지금 다시 재매수한다. 적극적으로 재매수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카메라 필터에서 너무나도 좋은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이 또한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전장 쪽에서 그 TOF라든가 이쪽에 필터에 대한 키워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옵트론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의 시그널이 이제 제대로 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 플러스 알파로 되는 종목들도 제가 너무나 좋게 보기 때문에 종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어버브 반도체, 팅크웨어, 캠트로닉스 정말 애지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겁지만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팅크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는 코리아 서키트, BHA, 인터플렉스 다 아시죠? FPCB, PCB 업체들도 애플이라는 키워드 쪽에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라는 키워드로 볼 만한 종목들, 대표적인 것들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그 자화전자와 MC넥스 이 두 종목은 내 마음속의 탑픽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또 빠르게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업 쪽 얘기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에서 시장의 뉴스가 뭐 이렇게 화두가 던져지고 있지만 네. 이거 3년 된 이야기고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두 기업 인수합병 발표가 있었는데 6개 국가가 결론을 어떻게 내주냐. 근데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중국, 싱가포르는 승인이 됐었던 부분인데 처음이나 끝이나 지금이나 어차피 고춧가루로서 생각됐었던 가장 걱정됐었던 거는 EU의 집행위원회였습니다. 거기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이유는 LNG선 지금 수주가 나오는 게 다 LNG선이잖아요. 이 LNG선에 대한 두 기업의 기술력이 확고하고 압도적인데 두 기업이 합병되면 독과점 기업 시장을 독과점으로 먹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EU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대 스탠스를 보였고 이번에 이제 확정이 났던 거죠. 그 마지노선이 이제 1월이었는데 이번에 네. 아니야 니네 합병하지 마.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 좀 유감이다. 근데 제 느낌에는 한편으로는 썩 나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썩 나쁘게 해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느낌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럼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죠.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지금 재무적으로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큰 그림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과 좀 결은 좀 다릅니다만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이게 이제 재무상으로 너무 안 좋으니 네. 지금 당장 유증해야 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 다시 한번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유력했던 것이 현대중공업인데 이것은 틀어졌으니 다음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망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이름들이 뭐 SM 그룹이라든가 예? 삼남아이스터 SM이 그 엔터 SM 아닙니다. 네. 이거랑 이제 하나라든가 왜냐하면 군수 쪽이 대우조선이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그룹도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효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직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거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 대우조선이 안 빠졌잖아요.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그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유증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현대중공업도 경기 민감주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유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요거보다는 조선주 자체가 좋다라는 것이 시장에 이 뉴스 나는데 주가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보다는 경기 민감주로서 주가는 좀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것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짧게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수혜가 아니죠. 이제 HSD 엔진인데요. 이 종목은 만약에 현대중공업으로 합병됐었으면 왜냐하면 HSD 엔진은 대우조선해양의 납품 비중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으면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엔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HSD 엔진이라는 종목이 되게 뻘쭘해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HSD는 큰일 날 뻔했던 것을 피해갔기 때문에 이게 다행인 거네요. 정말 다행인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타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이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 특별한 수혜라기보다는 뭐 이것에 대한 큰 우려가 완전히 지어졌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저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라기보다는 악재 해소? 근데 뭐 그 오히려 악재 그쪽에 해소라는 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까운 키워드이기 거네요. 때문에 네. 수혜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업계 이슈까지 오늘 마켓세븐 두 가지 이슈로 모두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